자, 안녕하세요. 자,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통계 분석 방법인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체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 통계 분석 방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갖다 하나씩 하나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별로 전체적으로 책을 다 익히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미리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갖다 할애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섯 번째네요. 이제 파트 1이 다 끝나갑니다. 자, 보시면 분석 방법 선정 기준에서 보면 뭐냐면, 제가 척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척도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무조건 요 척도를 알아야 되고요. 척도에 따라서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면 척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던 척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빈도 분석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빈도 분석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빈도 분석 가지고 기술 통계량을 갖다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빈도 분석은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명서 등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 분석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뭐 평균, 뭐 대표값이죠. 그다음에 쏠림 현상 나타나는 그 분산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외도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빈도 분석은 다른 거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을 선택을 했는데 표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건 빈도 분석으로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분석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T검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T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요 경우에는 우리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변수는 명목척도고요, 종속변수는 등간척도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고,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 확인하셔야지, 만약에 여기가 독립변수가 연속형 척도인 뭐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되어 있는데 T 검정하겠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용을 하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분산 분석은요, T 검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T 검정은 2개까지 표본밖에 비교를 못 하는데 3개 이상의 표본에 대한 것들은 분산 분석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T 검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T 검정의 연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분산 분석도 독립변수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인 분석은요, 일단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카테고리컬 척도로 돼 있다, 그러니까 범주형 척도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요인 분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부 동질적, 외부 일적인 걸 서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들을 설문을 여러 개 쭉 했는데 비슷한 문항끼리 서로 묶는 거잖아요. 그게 요인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크게 R타입 요인 분석, Q타입 요인 분석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R타입 요인 분석 할 거예요. 요인 분석 할 때요. 그래서 보통 Q타입 요인 분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군집 분석을 우리가 대체를 해서 Q타입 요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은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되어져 있는 거. 자, 요인 분석부터 시작이 되니까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되기 시작을 하죠. 신뢰도 분석도 똑같습니다.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되어져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반복 측정하더라도 내가 지금 측정했는데 내일 측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또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 보는 게 신뢰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서로 내부 이질적, 외부 동질적으로 제대로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신뢰도로 요거를 갖다 그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이잖아요. 연관성 분석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는 보통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대해서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 피어슨 상관 분석을 갖다 이용하거든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무조건 피어슨 상관 분석이다. 그러니까 피어슨 자를 빼고 보통 상관 분석하면 다 이게 피어슨 상관 분석이구나, 그럼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에 대해서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도 역시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희 책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목 척도에 대해서도요, 교차 분석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교차 분석은, 이렇게 그 테이블을 갖다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빈도를 측정해서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 분석은 명서 등비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카이 제곱 분석 이렇게 하는 말은 솔직히 맞지가 않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이에요. 검정. 카이 제곱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말이 쓰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연관성 분석에서 요 교차 분석을 한 다음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요 카이 제곱 검정을 갖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갖다 카이 제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이 제곱 분석을 또 교차 분석이라고 또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말은 틀립니다. 저도 이제 다음번 책에서 분석을 갖다가 검정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분석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차 분석 후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이걸 갖다 판단하는 거. 아까 교차 분석 자체를 명목 척도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서열 척도까지 구성된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요, 우리가 이제 그 통계의 꽃이잖아요. 회귀 분석이요.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등간 척도, 비율 척도.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됐든지 종속 변수가 됐든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인과 결과예요. 이 전까지는 그냥 상태를 갖다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귀 분석에서는 원인과 결과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러니까 변수 A 놓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갖다 보는, 그 세기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를 갖다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게 하나 있는 거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급 회귀 분석들 이렇게 쭉 나오죠. 중급 회귀 분석 이상들 나오는 것들이요. 자,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척도,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 변수 말고, 독립 변수는 연속형인데 이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우리 그 2항이랑 다항, 책에서 지금 그 계정정보법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넣어놨거든요. 그거까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절 회귀 분석은 어떠한 변수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에서 가운데서 옆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조절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매개 회귀 분석은 이렇게 있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 하나를 끼고 결국에는 종속 변수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매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인 분석 대안이라고 아까 제가 Q타입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군집 분석 우리가 할 겁니다. 이것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죠. 구조방정식 모델. 자, 구조방정식 모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진다, 혹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조방정식 모델 하시면요, 구조방정식 모델이 SPSS 스태티스틱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가 새로운 통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새로운 통계 아니고요,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SPSS를 하시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몇 개 개념만 알면 돼요. 용어만 알면. 그러면은 얻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귀 분석 같은 거 하면은요, 보통 Y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회귀선을 그으면서 이게 오차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차를 갖다가 이렇게 입실론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데, 회귀 분석에서는 SPS에서는 이걸 갖다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가, 오차를 뺀 것만큼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은 오차항을 아예 포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잡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잡아주니까 실제로 똑같은 분석을 하더라도 값이 약간 다르게 납니다. 0점 몇몇 정도 차이가 차이가 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다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통계 분석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요렇게까지 하고 제가 그 기술 통계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